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회로의 전류 분배입니다. 병렬회로에서 전류는 각 지로로 브랜치로 분배가 되고, 이때 어느 지로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컨덕턴스이다. 요거를 식 3-30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저항의 역수의 비는 컨덕턴스의 비와 동일하게 되고요.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전류의 비와 동일하다. 따라서 컨덕턴스의 비는 각 지로에 흐르는 전류의 비와 같다라고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문제도 예제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R3에 흐르는 전류가 0.5A로 측정되었다. R1, R2, R3의 컨덕턴스의 비율이 1대 2대 5라고 할 때 I1, I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입니다. 전화번호를 기점으로 해서 R1, R2, R3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R3에 인가되는 전류는 0.5A입니다. 저희가 전에 얘기했듯이 각각 흐르는 저항과 비는 동일하다고 했죠. R1 분의 1 네, R3의 비율은 컨덕턴스 1 대 컨덕턴스 2 대 컨덕턴스 3 이꼴 전류의 비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3에 해당하는 전류가 0.5A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컨덕턴스의 비율이 1대 2대 5라고 했을 때 1대 2대 5는 I1 대 I2 대 I3 0.5A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I3가 0.5고 컨덕턴스 G가 5이면 비례식으로 인해서 I1은 0.1이 되고요. I2는 0.2A가 됩니다. 여기에서 비례식이 성립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I3에 흐르는 전류가 조금 난해한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각각 I1, I2를 풀 수가 있고요. 지금은 10분의 1에 대한 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컨덕턴스와 전류의 비는 동일하다. 다시 한번, 컨덕턴스와 전류의 비율은 동일하다. 이번에는 병렬회로의 소비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회로와 마찬가지로 각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의 합은 전체 회로의 소비 전력과 같다. 전압이
각 저항에서 동일하다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전압과 저항의 식으로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저희가 오음의 법칙과 오음의 법칙의 전력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성 전력 PT는 각각의 전력을 더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음의 법칙의 전력 법칙을 계산을 해보면 P는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전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P1은 R1분의 V1의 제곱, 다음 P2는 R2분의 V2의 제곱, P3는 R3분의 V3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을 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전압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V2를 전체로 두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Rm분의 1로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도 각각 회로에 대한 전력을 전체로 더한 것이 전체 전력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에 대한 것도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33과 같이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다. 소비 전력 P1, P2, P3, P4를 구하라. 여기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전압과 각각의 저항의 값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할 식은 V는 VT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고요. 전력은 전압과 저항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P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흐르는 인가되는 전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전력의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은 R1 분의 V1 제곱, 그러면 R1이 100ohm이고 V가 5V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0.25W가 되고요. P2는 R2분의 V2의 제곱은 20ohm 분의 5 제곱은 1.25 와트입니다. P3는 R3분의 V3의 제곱
이기 때문에 50옴분의 5의 제곱은 0.5 와트. 그리고 PT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0.25와트 플러스 1.25와트 플러스 0.5와트입니다. 따라서 모두 더하게 되면 2와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문제의 답은 P1은 0.25, P2는 1.25, 그리고 P3는 0.5, PT는 2와트가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3.3입니다. 직병렬 회로입니다. 직병렬 회로와 직병렬 회로의 해석, 직병렬 회로의 소비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함께 있는 회로를 직병렬 회로라고 하고요. 합성 저항을 구하여 회로를 간략화한 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에서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병렬 회로에서는 동일한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하게 됩니다.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병렬 회로란 저항이 직렬 혹은 병렬로 연결된 회로이고요. 복잡한 회로는 회로 해석법을 이용을 하게 되고 회로의 간략화를 통해 합성 저항을 구하고 병렬은 병렬의 역수의 합의 역수를 구한 후 직렬은 모두 더하면 회로의 간략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성질을 이용한 직관적 해석으로 전류는 직렬 회로에서는 동일하고 전압은 병렬 회로에서 동일하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각 저항의 전력의 합은 전체 전력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직병렬 회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회로는 대부분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함께 연결된 직병렬 회로이고요.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림 3-34를 보게 되면 4개의 저항 중에 저항 3과 저항 4의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항 3과 저항 4가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항 1과 저항 2는 직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병렬 회로의 해석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개의 저항이 2개는 직렬, 2개는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R3와 R4의 병렬 연결된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고요. 그 합성 저항을 구한 것을 R1과 R2의
더하면 R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R3와 R4의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R2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R1을 더해주면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가 전압 VT와 합성 저항 RT를 이용하여 회로에 인가되는 IT를 구할 수가 있고요. 회로의 형태에 따라 직렬 연결이 주가될 경우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는 점을 이용하고 병렬 연결이 주가되는 경우 동일한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을 동일하게 구성된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통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35는 4개의 저항이 직병렬로 연결된 회로이다.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강화를 구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전압 그리고 저항 4개에 있는 각각의 저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첫 번째 R3와 R4의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1kΩ 플러스 1kΩ 분의 1kΩ 곱하기 1kΩ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500옴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R2와 R1을 각각 더하게 되면 R2 플러스 R1은 500 플러스 0.5kg 플러스 0.5kg 전부 500옴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1500옴 혹은 1.5kg옴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 저항 RT를 저희는 구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IT는 RT분의 VT RT가 1500 VT는 1.5A죠. 1.5V죠. 1.5V.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0.001 1m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도 1mA로 구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구해야 될 거는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병렬로 되어 있는 R3와 R4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저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비례하여 분배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R3와 R4는 전류와 동일하게 1대1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3는 I4와 같기 때문에 0.001분의 2분의 0.001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0.5m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류, 전압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각각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V1은 I1 곱하기 R1이 되고요. 여기에서 I1은 1mA 곱하기 저항은 0.5kΩ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0.001 곱하기 500, 그러면 0.5 볼트가 되고, V2 역시 I2 곱하기 R2는 1mA 곱하기 0.5kΩ이니까 동일하게 0.5 볼트. V3는 I3 곱하기 R3, I3는 0.5mA 그리고 R3는 1kΩ로 계산을 해보면 얘도 0.5V V4입니다. V4는 I4 곱하기 R4는 동일하게 0.5mA 곱하기 1kΩ은 0.5V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체 전압은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V1, 2는 각각 더하게 되면 VT는 1.5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강하를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I1과 I2는 1mA이고 I3, I4는 0.5mA, 그리고 V1은 0.5V, V2 0.5V, V3 0.5V, V4 0.5V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병렬 회로의 해석에서 병렬 연결의 필요성은 동일한 전압이 필요한 장치는 병렬로 연결하고 각 장치는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렬 저항의 역할에 있어서는 전체 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부하 장치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회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는 부분이 됩니다.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과전류가 발생하여 발열이 심하게 되면 회로가 소손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각 회로에서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장치 및 회로의 전체 손상 위험을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병렬 회로를 모든 회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병렬 회로의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은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을 합한 것이 전체 소비 전력과 같고, 직병렬 회로와 동일하다.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병렬 회로의 소비 전력을 예제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9번이고요. 그림 3-38과 같이 3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직병렬 회로가 있다. 각 저항의 강하 전압 V1, V2, V3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2, 3, 그리고 각 저항의 소비 전력 P1, 2, 3를 구하라 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과 전압과 각각의 저항을 알 수가 있고요. 전류와 전압은 아직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체 전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과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직렬에서의 전압은 전부 더하게 되고, 병렬에서의 전압은 합성 전압과 동일하다라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VT는 V1 플러스 V2는 V3가 되고요. 전체 인가 전압은 12V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과 전압의 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V1 대 V2는 저항 R1 대 R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V1 대 전체 전압 12-V1은 V2가 될 거고요. 얘가 저항 R1 8kg 대 8 그냥 8옴이네요. 8옴 대 4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내항 대 외항의 합은 동일하기 때문에 8 곱하기 12 마이너스 V1은 4V1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V1은 8V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V1과 V2의 비율이 8대4로 되어져 있고, 얘를 보면은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V2는 4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1, V2, V3에 대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V1은 8V, V2는 4V, V3는 12V입니다. 저희가 저항과 전압을 알고 있으면 어떤 거를 구할 수가 있죠?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전류 I는 R분의 V라는 거를 이용해서 I1은 R1분의 V1이 되니까 R1 8옴분의 8V는 1A. I2는 다시 R분의 V 저항분의 전압으로 하면 저항이 4 그리고 전압도 4V네요. 그러면 1A. 다음에 I3는 저항이 6옴이고요. 전압은 12 따라서 2A. 그래서 I1, I2, I3에 대한 전류를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은 P1은 V1 곱하기 I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압 V1은 8, 전류 I1은 1이기 때문에 8W. P2는 전압 4V 곱하기 전류 1V이기 때문에 4W. 그리고 P3는 전압이 12V 곱하기 전류가 2A네요. 2A면 24W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합성 전력을 또 전체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PT는 8 플러스 4 플러스 24는 다 더하면 36W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전압 V1, 2, 3를 구했고요. 전류 I1, I2, I3, 전력 P1, P2, P3 그리고 합성 전력까지 전부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